의제 매입세액 공제 계속 봅시다. 그럼 지금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우리 회사가 과세 사업자인데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을 원재료로 해서 과세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할 거면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입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세 사업자한테 산다면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이라는 건 현금 영수증들 있죠. 그걸 받아야 되고, 농어민은 대한민국 사람은 한 달에만 걸쳐면 우리 저기 시골에 농사 짓는 분 있죠. 한두 달에만 걸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식점은 안 돼요. 제조업만 인정을 해줄 거예요. 우리 복숭아 통조림을 유통하는 사업자한테만 사라 그러면 우리한테 더 부담이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모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직접 그 농민한테 그 과수원 통째로 막 매입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근데 일반 음식점도 여러분들 그 고기나 생선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 사서 우리는 음식이라는 과세품으로 만들어서 용역에 공급, 음식점은 용역에 공급이에요. 음식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 과세품으로 해서 제공하는데 그때는 면세 사업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가족들 있으신 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마 그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쯤에 그 음식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하고 계산서 얼마 끊어주니 안 끊어주니 그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막 앉아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이게 당장 나한테 돈이 되잖아. 음식점은 108분의 8이면 개인 사업자시면 꽤 크죠. 우리 부가가치세가 주고 받는 게 110분의 10이에요. 실제로 주고 돌려받는 게. 근데 없는 걸 108분의 8을 해준다는 건 매우 커요. 그럼 이론상 기억하실게. 이론상 자 우리 그 간이과세자 중에서 2억 이하는 109분의 9도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좀 명세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음식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그 우리 가스 있죠. 여러분들 집에 도시가스 그 가스가 그 LPG인가요? 에너지인가요? 뭐 집은 도시가스. 자 가스 냄새는 어떤 냄새가 날까? 가스에서 나는 냄새. 우리 가스 냄새 한 번 정도씩은 뭐 가스레인지 하다가 아니 냄새 맡아보죠. 뭐 일부러 맡는 건 아니더라도 맡아질 텐데 그 냄새가 쾌쾌한 냄새 나잖아요. 근데 원래 가스는 무색 무취예요. 그 가스도 LPG 가스도 무색 무취라서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가스를 켜놓고 잤죠. 그러면 눈 떴을 때 여기가 이승일 수도 있고 저승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걸로 해서 그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쾌쾌한 냄새를 같이 가스를 만들 때에 압축을 시켜요. 그 냄새가 양파 썩힌 냄새예요. 그래서 가스의 원재료는 양파가 들어가요. 근데 가스는 과세품이죠. 근데 양파는 어차피 썩힐 거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질 좋은 양파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중국산 썩은 양파 사요. 엄청 싸거든. 그럼 그 중국산 썩은 양파 쓰는데 가스 회사는 매입세액 공제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요. 한마디로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임산품을 원재료로 써서 이걸 과세품으로 파는 곳은 전부 다 되는 거니까 수입산도 되는 거고 꼭 음식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자도 그 가스의 원료가 양파다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수입산도 되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다 쓰지는 않겠죠.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사용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공제를 해줄 거예요. 뭐 결국은 과세품이 될 거니까 서로 믿고 가고 만약에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을 안 하고 딴짓을 하면 서운하니까 나름 준비해둔 간접 공급부터 많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의제 매입세액을 이제 공제율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과거에는 한 2007년도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7년도 6년도 뭐 그때까지는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한도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해줬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적당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했던 거예요. 음식점이 이렇게 사는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을 자기 매출액 대비 80%를 사는 거예요. 식당이 기부천사도 아닌데 야채하고 고기하고 이런 거 산 게 80%인 거야 매출액에. 해외도 너무 심했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실도 원래 옛날에 그렇게 해줬어요. 거래처들은. 근데 이건 아니니까 세무서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인 이런 업자들의 사업자들의 이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의 매입 비율이 약 35%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식점에서 원재료 가격 그 골목식당인가 하는 거기에 백종원 아저씨도 그렇게 말했다며 그 원가율이 30%가 돼야 되지 40%를 많이 넘어가면 이건 남는 거 없다고. 그 아저씨도 그렇게 말하는 건 정확하게 자기도 공부해서 한 거예요. 그 아저씨 공부 많이 했죠. 근데 식당들이 80%라니까 너무 심해서 국가가 이제 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 한도는 확정 신고 시에만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 신고는 한도 계산 없이 공제를 해주고 확정 신고 때만 한도 계산을 과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확정 신고 시만 계산을 하겠다라는 건 이 말은 과세 기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뭐 한도든 뭐든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과세 기간 한도 과세 기간 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빼기 하니까 같아 보여. 빼기 예정 신고분을 빼면 확정 신고 공제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과세기간 거에서 과세기간 공제액을 해서 예정신고 공제분을 빼면 확정신고 공제분이 나오는 방식으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 한도는 처음에는 35%니까 법인 사업자는 30%, 개인 사업자는 40% 했더니만 80% 받던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힘들다, 억울하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이제 그 법인세법에서 그냥 유예기간이라고 주면서 처음에 그럼 법인 사업자는 35%, 개인 사업자는 40 아니면 45 이런 식으로 올려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다음 했더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이 의제 매수액 공제를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한테 그걸 올리겠다 못하고 계속 올려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한도가 좀 다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부 다 법전을 바꾼 게 아니라 특례로 일몰기한을 몇 년짜리로 해서 일몰기한 끝난 줄 알았더니 더 높여가지고 갱신시키고 있더라고. 이게 이 정치인들의 그 XX 같은 방식인 건데 근데 이 한도는 우리가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근데 이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과세기간 매출액 과세기간 매출액이니까 얘는 예정 확정 과세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한도율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제 대상 매입액 한도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 범위액 안에서만 우리는 매입세 공제를 이걸 곱해주는 매입액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할 건데 확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확정 신고 때는. 자, 근데 이 한도 계산은 원칙적으로는 과세 기간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얘는 특례가 있어요. 자, 특례가 1영년으로 한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과세 기간별 매입액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날 때, 예를 들어서 1기는 20%인데 2기는 80%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우리는 1기 때는 사오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매입액 비율이. 그리고 2기 때만 주로 사니까 1기는 공제 못 받고 2기는 공제 받을 건데 2기에는 한도에 걸리고 1기는 그냥 한도가 남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복숭아. 복숭아는 여름에 나죠. 그럼 여름에 한 차례만 복숭아를 살 건데, 근데 복숭아 통조림 먹는 건 여러분들 철에 맞춰서 복숭아 통조림 먹나요?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1년 내내 먹죠. 그럼 매출액은 1년 내내 균등한데 매입할 수 있는 시절은 한철로 정해진 이런 경우에는 한도 계산을 1년으로 해서 계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1영년을 한도로 계산하는 이제 사항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 대한 건데, 자, 그럼 자,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을 매입하고 그리고 공제하고 했을 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보면 자, 첫 번째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 시 매입을 하면, 자, 일단 사업자한테 산다면 우리는 무조건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부가세 신고랑 알려 있으니까 53번 매입 면세라고 쓸 거고, 혹은 58번 카드 면세, 혹은 62번 현금 면세, 그리고 농민한테 샀다면 60번 명건, 이렇게 써서 우리가 매입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공급가액이 104만 원이고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샀을 때 차변에 원재료 104만 원이고 대변에 현금으로 104만 원을 주고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얘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건데, 자, 매입 매출 전표에 이 과세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넣었다는 건 부가가세 신고랑 의제 매입세액 공제랑 관련이 있다는 건데, 이 관련 있는 것들을 이것들을 따로 우리가 어디 적어 놓고 이 금액만 따로 쓰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죠. 원재료는 수많게 많이 쓸 건데 우리 회계상의 원재료 취득 시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은 여기 대상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대상이니까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라는 사인을 컴퓨터한테 보내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반영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사올 때 차변에 원재료라고 썼을 때 이때 적요 6번을 걸어버리면, 이때 우리가 적요 6번을 하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자동으로 뜨게 돼요. 매입할 때 차변에다가 매입시 적요 6번을 걸면
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때, 자, 우리 회사가 만약에 중소제조업이라 그러면 공제율이 104분의 4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게 저거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104만 원이고 곱하기 104분의 4 하면 4만 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는 일반 전표에다가 반영시켜 줄 건데, 자, 그럼 이 4만 원을 볼게요. 이 4만 원은 지금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줄 거죠.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겠네.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나면 우리는 장부의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되겠죠.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늘어날 거니까 4만 원만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사올 때에 그냥 원재료 104만 원이라 썼는데 이 4만 원은 돌려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원재료 취득 원가에서 줄여버릴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변의 원재료 쓴 거는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쓴 거니까, 지금 이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쓴 거니까 매출 원가에 포함되지 말라고 여기는 타계정으로 대체 저격 8번을 쓰는 거예요. 얘는 사올 때 6번,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재고자산을 대변했으면 저격 8번 쓰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매입할 때에 이때 우리가 우리 K랩 프로그램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53번 매입 면세, 58번 카드 면세, 62번 현금 면세, 60번 명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104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없게 샀는데 아래 분계가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 적요 6번, (104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사올 때부터. 지금 이 두 분계를 한 방에 매입할 때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일반 전표에 뒤집어져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겠죠. 자, 제일 아래 있는 분계 이해가시나요? 지금 위에 104만 원에 샀고 104만 원 주고 104만 원에서 4만 원 줄이고 4만 원 부가세 대급금 하는 걸 한 방에 처리한 거예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매입하고 나중에 공제받을 때 따로 뺄 번거로움과 수고는 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이 분계를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메뉴가 있어요. 그게 메뉴가 뭐냐면 의제류 매입 탭을 이용하면 이 분계를 나는 104만 원만 썼는데
공제율 104분의 4라고만 선택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분개해 버리는 거예요. 오시서 한번 매입 면세라고 했는데도 60번 명건이라고 했는데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의제료 매입 탭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도 혹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면서 이거 이 탭들 궁금하지 않았나요? 제만 궁금했나요? 그 중에 지금 이 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제료 매입 탭.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지금 이렇게 분개를 그냥 알아서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참 말썽이 많았었어요. 근데 항상 시험 내는 쪽이 갑이니까 저는 갑을 병정 중에 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없죠. 그런데 그 시험에서 과거에 답을 낼 때 이렇게 하라라는 말의 의사 표현은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AT 자격 시험은 무조건 이렇게 해요. 이 두 개는 AT 자격 시험을 위해서 외워야 돼요. 근데 답안지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한국세무사회가. 그래서 한번 시험 나오고 나서 제가 수업하면서 세무사의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분명히 들었을 리는 없을 텐데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냈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두 번 내면서 이렇게 답을 내면 저는 갑을 병정 중에 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무사의 시험은 여기서 입력하라고 제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도. 왜냐면 우리가 답을 썼을 때 문제에서 제시해 주는 답이랑 내 답이랑 똑같아야지 내 마음의 정신건강이 제일 좋잖아. 그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분개해 놓으면 분명히 나는 마음이 안 좋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되도록 매입 매출 전표 쓸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할 건데 제가 왜 이 욕을 했냐면 이 탭이 K랩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럼 다른 도전 프로그램이나 ERP 프로그램 뭐 셉이라든지 막 다른 데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그래도 나름 그래도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 썼다고 제가 욕한 거였고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또 내버리면서 제가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에서는 이걸 쓸 건데 그럼 우리 AT 시험은 지금 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해야 돼요. 이렇게. 거기에서는 꼭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공제 받을 때 이것까지 하는데 시험이 한 세트로 이거 두 개 분개 다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분개도 외우고 재선세무에게는 이렇게 할 거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얘네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교재 427페이지로 갑시다. 자, 424페이지. 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이야기인데 유형 장소가 여러분 우리는 책은 흑백인데 책을 봐도 색깔이 살짝 이상한 게 얘가 뭔가 사인을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더 연하게 나와 있죠 책에는. 근데 왜 여기 빨간색을 해뒀냐면 자 얘가 이제 원래 유형 장소가 유형 주점들이나 이런 곳이 104분의 4였는데 작년에 개정되었어요. 102분의 1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유형 주점이라는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집 앞에서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서 그 집 그 음식점
사업 형태 보면 일반 음식점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학원에 왔다가 학원 근처에 있는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먹으러 가면 거기는 유흥주점으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그건 자기 매출액 대비 주류 판매량으로 그게 선택이 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집 앞에서 먹을 때는 밥 먹으면서 술을 반주로 먹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술 먹으면서 안주로 고기를 먹죠. 그렇기 때문에 주류 판매량이 높은 게 유흥주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음식점이 안 돼. 유흥주점이죠. 거기는 104분의 4를 해줬는데, 이제 작년에 102분의 2로 공제율을 내려서 이론 시험을 위해서 바뀌었다고, 개정됐다고 색깔 이런 식으로 해둔 거예요. 근데 저는 찝찝한 게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럼 또 이번에 나올까봐 괜히 찝찝하니까 그냥 얘 104분의 4가 102분의 2로 그냥 나와버렸으면 이게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건데 안 나왔어가지고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분계 있는 게 제가 했던 분계예요. 저자나 산수 못하니까 다 104분의 4에서 104만 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제일 쉽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429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지금 문제 읽어보면 의제료 매입 탭에 써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의제료 매입 탭에 써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아래쪽 그림 답은 의제료 매입에 써놨어요. 근데 이 다음 문제가 의제료 매입 탭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이 예제는 그냥 의제료 매입 말고 전체 입력하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분개하는 걸로 한번 연습하고, 이 다음 문제는 이걸로 하는 걸로 연습을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아래쪽 답 그림은 무시하고 문제를 봐도 여기 하라는 말이 안 적혀 있어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일기 확정분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일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예정신고분 1억, 확정신고분 2억 가정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대상 의제 매입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라. 자, 그리고 지금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한도 계산하기 위한 정보 준 거야. 확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하면 공제액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항상 문제 이런 표현이 적혀 있어요. 중소제조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공제율이 104분의 4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103분의 4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 내역이고 사업자에게 매입한 거고 전자계산서 수취한 거라고 해서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5월 매입 매출 전표 전체 입력에서 자, 5월 달로 가서 죄송해요. 회사 안 바꿨구나. 3005번. 자, 5월 2일 날 전자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 매입 면세고. 자, 여기에 품목이 고구마. 자, 이거 써줘야 돼요. 다 수량 600 이것도 다 써주세요. 공급가액 2080만원.
거래처, 영월농협, 전자계산서에 그냥 외상했대요. 그럼 외상. 자, 지금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만 분개를 했어요. 자, 이렇게만 분개를 하면, 자, 이건 화면만 보셔도 돼요.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던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지금 제가 들어가 보면 컴퓨터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인지 모르니까 안 들어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낮잠을 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입력하면서 여기 원재료 차변에 원재료 매입하면서 자, 여기에서 적요 6번을 써주면 적요 6번 얘를 써주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동 반영분이라고 뜨죠. 이렇게 적요 6번을 걸어 놓으면 여기에 다시 줘야 하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따 입력하면서 직접 여기 입력 작성하는 것도 제가 같이 볼 건데, 그럼 여기에 고구마 수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품목하고 수량 꼭 써주세요 한 거예요. 여기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적요 6번을 거는 거고, 여기에 품목 수량이 들어갈 거라서 얘 둘이 쓰고 금액 쓰라고 한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전부 다 계산서 전자계산서 받았고 외상한 거니까 우리 마지막 5월 16일 것까지 쭉 다 똑같이 쓸게요. 과세 유형에서 엔터 치면 위랑 똑같이 나와요. 여기서 저 빼먹었네. 저 좀 빼먹으면 빠질 뭔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저기 6번 다 쓰셔야 돼요. 원재료에. 마지막 거 제가 빼먹었었네. 자, 입력하셨죠? 자, 입력하셨으면 이제 이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여러분도 들어가시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가서 자, 여러분들 4월부터 6월로 들어오면은 이제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4개 입력했는데 영월농협이 2개였어요. 그래서 영월농협에 2개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 아래쪽에 각자 이름으로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들어와 있으시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공제율을 보면 지금 102분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중소제조업이니까 104분의 4를 해야 돼요. 그럼 104분의 4로 하나씩 바꿔도 상관없는데 위에 보면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고 있죠. 그럼 공제율 일괄 변경 클릭해서 숫자 4라고 치시면 104분의 4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냥 엔터 치시면 전부 다 104분의 4로 바뀌어요. 얘도 그렇고. 자,
하셨으면 자, 여기만 가지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만 가지고 저장 버튼. 자,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면, 그리고 이거 창이 뜨면 아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14번의 오른쪽에 지금 우리가 사왔다라고 썼던 금액 4,888만 원은 들어와 있는데 공제되는 세액이 안 나왔죠. 그죠? 공제되는 세액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가 확정 신고 기간인데 이 아래쪽이 한도 계산하는 곳이에요. 여기 한도 계산하는 곳에 한도를 안 넣어줘서 그래요. 우리는 이 금액이 이번에 공제될 금액인데 한도 계산할 수 있는 매출액이 없다면 너네는 공제를 안 해줄 거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 한도 계산의 금액을 넣어줘야 되고, 그럼 이 아래에 면세농산물 등 있고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 둘이가 뭐냐면 왼쪽은 일반적으로 과세기간으로 하는 거, 예정 확정 거,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1영년으로 한도 계산한다는 특례를 말했던 거 있죠. 1년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그게 오른쪽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이 탭이에요. 이 탭은 12월 달에 하는 거고 오른쪽 탭은 얘는 지금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그럼 자 과세표준 매출액도 예정 확정 거 합쳐서 과세기간 거 쓸 거고, 그럼 한도가 나오면 단기 매입액이 있는데, 자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기 매입액 얘도 예정 확정으로 합쳐줘야 돼요. 자 화면만 좀 보시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스마트 A로 제가 여는 건데, 스마트 A에서 한도 계산하는 탭에서는 우리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 예정 확정이 있고 매입하는 칸도 예정 확정이 있어서 사람들이 실수를 안 해요. 그런데 K랩은 그냥 단기 매입액이라고 한 칸을 써둬서 알아서 합쳐야 돼요. 지금 여기는 예정 확정으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K랩 프로그램에서는 얘를 예정 확정으로 안 나눠뒀기 때문에 알아서 예정 거 있다면 예정 때 의제매입세 공제받아 대상을 사서 공제받은 적이 있으면 여기에 예정 신고 때 했던 거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얘는 절대 실수 안 할 거잖아. 예정 칸에 예정 거 넣을 건데, 얘는 예정 칸에 예정 거 넣을 건데 얘는 그냥 단기 매입액이라고만 적어놔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얘를 꼭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예정 때 매입액이 있으면 이번 거 산 거 더하기 예정 거 하면 예정 신고 때 공제받았을 거니까 여기서 빼고,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니까 빼고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 세 번째 줄에 예정 신고 매출액이 1억이고 확정 신고 때 매출액이 2억이니까 총 3억 중에 40%인 1억 2천만큼 구입한 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도가 매출액 대비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1억 2천까지는 이제 한도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기 매입액에 예정 거 있으면 같이 합쳐야 되겠죠. 왜냐면 예정의 매출액도 같이 합쳐서 한도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정 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들어갔다면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을 했으니까 예정 때 공제도 받았겠죠. 그러면 있으면 더하고 여기도 더해 줄 거예요. 더 써줄 거예요. 그럼 얘 뺀 금액이 여기 나오게 되는 방식인데,
얘는 없으니까 자, 그럼 이 금액으로 다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 신고서 F12번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 여기 나올 거예요. 얘가 이제는 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한 정보를 안 주면 의제 매입세액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보면 이 4,888만 원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이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4,888만 원에 곱하기 4 나누기 104 하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에다가 104분의 4 188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걸 자 시험에서는 자 얘는 비교하려고 제가 열어준 거고 이걸 직접 작성시키는 걸로도 나와요. 직접 작성시키는 걸로 물론 세무사의 시험은 그래서 얘가 날짜를 3달만 당겨서 일기 예정으로 해서 2월 2일, 2월 4일, 2월 8일, 2월 16일이라 생각하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일기라고 해서 일기 예정이라고 해서 그럼 1월부터 3월이라고 하고 똑같이 지금 429페이지 문제를 가지고 직접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일기 예정 기간으로 들어가서 자, 들어오셨죠? 자, 그럼 F2번 눌러서 영월 농협이고 취득일자는 2020년 2월 2일 그러니까 계산서다 신용카드 등 농어민 우리 매매추 전표는 과세유형 보고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1번 계산서 아이고 고구마 600 2,080만원 2번 눌러서 104분의 4다. 다음 두 번째 경산농협 2020년 2월 4일 계산서 호박 40 312만원 104분의 4다. 다음 강원농협 2020년 2월 8일 계산서 감자 520만원 104분의 4다. 다음 영월농협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2020년 5월 16일 계산서 고구마 400 1976만원이다. 104분의 4다. 자, 그럼 이번에 예정신고 때는 5월 아니죠. 죄송해요. 2020년 2월 16일 다 일기 예정으로 3달 앞당기자 있으니까 다 됐죠. 자, 그럼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한도 계산 할 일 없어요. 커서도 안 들어가요. 앞에 아래 클릭해 보시면 우리의 실수를 원천 차단해 놨죠. 그럼 저장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로 가보면
아니요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한도 계산 안 해도 예정때는 그냥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정때는 제가 한도 계산 없이 해준다가 이거고, 그래서 아래쪽 매출액 정보를 안 줄 거고, 확정때는 한도 계산하기 위한 매출액 정보하고 이걸 주지 않으면 한도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매입세 기회가 안 뜨게 될 거예요. 이 금액들이. 자, 이게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냥 일반 거 가지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또 이 뒤에 있는 문제하고 뒤에 기출 문제들하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쉬었다 합시다.